안녕하세요. 임미선, 임경아 임팩트 팀의 임경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저와 함께 이제 부모 교육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부모 교육 관련된 문제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우리 뭐 보통 놀이, 발달 이런 데는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좀 어려웠다면 좀 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해요. 우리가 전체적인 부모 교육의 실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각 학자 이론에 관련된 부모 교육의 특징들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교육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래도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조금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하나가 나온다면 5점 정도의 배점을 보통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문제가 좀 종합형으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5점짜리 문제 안에 발달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부모 교육, 예를 들어 소문항으로 2문제, 평가 하나, 이렇게 섞어가지고 5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점에서 5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부모 교육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또 잘 풀어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우리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면 제일 많은, 딱 그래프만 보더라도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부모 교육의 실제예요. 자, 부모 교육의 실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어서 현장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모 교육. 내가 1년 프로그램도 짜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해야 부모님들과 유치원이 잘 연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유형들이 적절할지를 아셔야 되고, 그 부모 교육 유형, 장단점도 알아야 되고 특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 교육의 실제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논술이랑도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모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또 많이 출제된 것이 고든이에요. 고든이 부모 효율성 훈련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출제 빈도 내용을 쭉 보면 나전달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나전달법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내 지금 현재의 너의 행동으로 인한 나의 감정,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었죠? 상대에 대해서 뭐라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래 라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생각이라던가 느낌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나전달법이 많이 나오고 반영적 경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드라이커스에 관련된 또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이 같은 빈도네요. 기노트와 에릭번. 기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저스 문제가 또 한 문제 껴있고, 그다음에 양육 태도에 대한 문제. 양육 태도에 대한 문제도 저는 앞으로 이 양육 태도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갈수록 까다로워져요. 사실 여러분이 교사 생활을 나중에 하시면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이 부모 관계예요.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자, 부모와 관계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의 특성을 알아야지. 아, 이 엄마가 또는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구나. 양육 태도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특징, 특히나 양육하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적절한 효율적인 부모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년간,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2021년도에 논술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으악! 논술 문제면 20점짜리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논술에 나왔다 하는 것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21년도에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21년도 문제를 살펴보면 양방향 의사소통, 부모와 교사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별 면담, 전화 면담, 워크숍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개별 면담과 전화 면담은 장점 쓰기에 대한 문제. 개별 면담을 했을 때 이 장점이 무엇이냐?
전화로 면담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논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워크숍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워크숍의 특징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교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논술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논술에서 개별 면담이 나왔죠. 이번에는 집단 면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례를 제시를 하고, 이 사례에 나오는 면담 방법이 무엇인지 명칭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고든의 반영적 경청이 나왔습니다. 이 이전 문제들을 살펴보면 나전달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반영적 경청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반영적 경청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반영적 경청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두 가지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부모 교육의 방법 중에 수업 참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수업 참관을 할 수 없었어요. 왜? 코로나 시기에는. 그쵸? 코로나 시기에는 이런 문제 나왔을까요? 못 나온다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어찌됐건 이제 부모들이 유치원을 찾아와서 유치원에서 수업하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모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고 또 현장에 나가야 되는 선생님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수업 참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유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명칭 쓰는 문제와, 그리고 수업 참관의 장점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부모 교육을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우리 평가 공부를 할 때는 어땠죠? 그 평가 방법을 가지고 유아를 관찰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거기에 또 반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가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결정해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관찰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할 건지, 부모 교육을 하려고 해. 우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들을 오시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전화 상담을 할 건지, 아니면 개별로 1대1 만나서 면담을 할 건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옷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장점을 보고 또 단점을 보죠. 아,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아니면 내가 이거 너무 화려해서 한 번 사면 안 입을 것 같은데?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결국 결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여러분이 계속 운영하고 진행을 할 때 교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이걸 할까, 이걸 할까?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를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유형들이 장점과 단점, 또는 두 가지 유형을 놓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것에 대한 특징을 공부하시고, 이걸 만약 한다면 좋은 점이 뭘까? 아, 좀 어렵거나 안 좋은 점이 뭘까?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는 교류 분석이 나왔어요. 이 교류 분석 이론에 관련된 명칭을 쓰고, 이 교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스트로크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로크의 긍정적인 기능 한 가지가 무엇인지 부모 자녀 관계 내에서 작성하는 문제였고, 2026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기노트가 나왔네요.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문제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게 행동의 한계 설정에 대한 문제가 예년에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행동의 한계 설정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중에 세 번째 단계인 대안행동 제시하기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안행동 제시하기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써보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문제가 부모 교육에 관련된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특징,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은 꾸준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고든이라던가 에릭 번, 그리고 기노트, 이렇게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다양한 부모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전달법이나 뭐 반영적 경청,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부모가 정말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또는 제가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들을 하나씩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 교육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저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님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왔는지를 쭉 살펴보았더니 가장 많은 게 용어 쓰기였어요. 형태가. 자, 용어 쓰기라는 것은 무엇을 쓰시오 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쓰시오 또는 이렇게 쭉 사례를 주고 이렇게 제시하는 부모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용어 쓰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개념. 왜? 이것이 사례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를 보고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구나. 부모 교육의 방법에 대한 명칭을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2013년 이전에는 거의 이제 객관식으로 고르시오 문제가 많았지요. 고르시오 문제에서도 부모 교육이 출제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고르기 문제도 있었고, 자, 내용 방법 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부모 교육의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에 대한 내용도 직접 써본다던가 그럼 그것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문제 출제의 빈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찾아쓰기 문제. 자, 이 찾아쓰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해력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줄글을 쭉 보고 원하는 답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써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찾아쓰기가 제일 불안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왜? 남들은 다 맞추거든. 그죠? 근데 내 눈엔 안 보여. 그러니까 막 불안해. 근데 시간은 가고 있어.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면 자꾸 아무리 긴 줄글이어도 보고 이렇게 쭉 보다 딱 찾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연습이고 이런 연습이나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연습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도 그렇죠. 문학 공부할 때 어때요?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 몸에 문제 푸는 습관이 배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찾아쓰기 문제는 또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장단점 쓰기. 우리 아까 전에도 봤었죠? 이 부모 교육 방법이 어떤 점이 적절한지,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아야 하고 그 방법에 대한 효과 쓰기라던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시를 써봐라. 예를 들어서 뭐 나전달법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장을 한번 써봐라 라고 나온다던가 아까처럼 대안행동 제시에 관련된 예시를 한번 써봐라 라는 것들이 문제 출제가 또 될 수 있죠. 그래서 특징 쓰기, 내용 쓰기, 이제 고쳐 쓰기 이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제 경향 분석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고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여기 형광펜 치세요 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개념 쓰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지문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꾸어서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형광펜 칩시다 라고 하면 체크해 두셨다가 우리가 늘상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변형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변형되어 나오거나 또는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바꾸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부모 교육에 나왔던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맞추고 들어간다. 이 정도는 내가 틀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다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